첫 번째 키워드를 저희가 선정했는데 바로 변호사입니다. 앞서서 소개한 이력대로 85년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시고 바로 2년 후 87년 29회 사법시험에서 합격을 하시게 됩니다. 공부를 뭐 잘하셨겠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근데 저는 궁금해지는 게 보통 이제 연수원이나 뭐 이제 시험 봤을 때 그 성적으로 좀 좋다 싶으면은 검사나 판사 쪽을 먼저 좀 노려보고 변호사는 뒤에 개업하거나 로펌 들어가는 일반적인 그 전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80년대 이제 생활을 하면서 그 시대적 아픔을 함께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훨씬 더 희생적으로 또 헌신하면서 살았던 많은 동료들 또 선후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학생 운동을 하다가 노동 현장에 가서 운동을 한다든지 등등의 분들이 사실은 인생 전체로 보면 굉장히 큰 희생을 한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늘 미안한 감정이 있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법조인의 길을 가겠다라고 해서 이제 변호사가 됐습니다만은 사회 정의를 좀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변호사의 길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사법연수원에서 이미 이제 생활하면서 많이 이야기도 하고 또 이후에 변호사 생활도 준비를 해서 저는 자연스럽게 변호사의 길을 갔던 것 같습니다. 예. 변호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희가 뭐 여기 이제 사진 한 장을 제일 먼저 띄워놨습니다만,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지난달 23일 이제 서거 벌써 11년이 됐었고 다녀오셨죠. 여기 이제 뭐 화면을 보면은 사진에 이제 비치는 인물들이 저 뒤에 이제 현재 대통령님도 계시고 김경수 지사님 모습도 계시고 전 의원님 모습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 뒤에 바로 굉장히 이제 젊었을 때 모습이 이렇게 비치는데 지금 되돌아보면 그 해마루 거기 이제 소속 변호사로 함께 있으시면서 어떤 기억을 가지고 계세요? 일단 이제 93년도 제가 이제 변호사 시작할 때 당시 이제 바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변호사 해마루에 합류하셔서 그러니까 본모인 부산이라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함께 생활했던 그 법인에서 나와서 이제 서울에서 활동을 하시겠다고 하면서 이제 해마루를 선택하였습니다. 이제 당시에 해마루가 민변 내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내에서도 또 민권 쪽에 그러니까 노동 사건이라든지 국가보복 사건 등을 많이 하고 있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선택해서 이제 해마루에 오셔서 이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셨는데요. 당시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후에도 좀 그랬지만 당연히 원칙, 또 소신, 또 정확하게 정의관념 등등을 강조하셨고요. 그 원칙에 반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잘 하지 않으셨는데 또 하나 약간 이제 특징적이라 그러면 그 원칙에 반하는 것이 설령 대법원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변호사로서 대법원 판결이 있으면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소송을 하지 않아 버린다든지 또는 회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정말 옳다 생각하면 어떠한 대법원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그대로 소송까지 나아가셔서 실제로 집단 소송인데 대법원 판결을 바꾸는 승소 판결을 이끌기도 하시는 등 늘 올바름이 옳음이 우선이 되고 이후에 이제 그 다른 가치라든지 다른 것들은 좀 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이제 생활을 변호사 하실 때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작품, 영화들도 사실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키워드가 변호사인데 변호인이라는 영화 참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1000만이 넘은 송강호 씨가 나왔죠. 네,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었고 그리고 그 작품을 통해서 또 변호사 시절에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또 추억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의원님이 기억하시는 변호사 노무현, 인간 노무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아무튼 정의로움, 올바른 부분을 강하게 추구를 하셨고 그것이 좀 안 됐을 때는 다른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그걸 강조하셨던 것이 이제 가장 제가 변호사로서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면서도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의로움이 이제 나중에 실제 대통령 하실 때도 일관되게 추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굉장히 창의로우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고루하게 답습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셔서 그러니까 사무실을 좀 더 바꾼다든지 아니면 변호사들이 사실 변화에 굉장히 둔감하고 익숙하지 않은데 변호사들의 어떤 고객 관리 시스템 같은 것도 바로 바꿔서 새로운 좀 혁신적인 그 마인드로 해가지고 하나를 모델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런 변화를 굉장히 추구하셨다라는 면에서 다른
일반 법조인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네.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네. 봉하마을에 이제 11번째 다녀오셨는데 최근에 어떤 그 방송인이 본인의 이제 칼럼에 썼던 내용 중에 그 한 줄만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더라고요. 내용은 이제 차치하고 노무현의 시대가 왔으나 정작 그는 없다. 네. 이런 슬픈 어떻게 보면 그리움의 표현일 수도 있고 현실을 바라보는 안타까움일 수도 있거든요. 현장에서 느낀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11년 됐는데. 네, 일단 저는 이제 이 사진도 그렇고요. 사실 그 11년 전에 이 일을 생각하면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또 아주 참담한 심정이어서 이걸 떠올리는 것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이 사진 같은 경우에도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저 사진을 찍을 당시가 이제 대검찰청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조사받으러 가시면서 제가 봉화에서부터 대검까지 이렇게 수행하던 과정에 찍은 사진이어서 사실은 이 사진 자체가 저한테는 그래 좋은 감정을 이렇게 나오게 하지는 않아서 그때 당시의 생각을 일부러 제가 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굉장히 그 퇴임 이후에 그 시민들에게 다가서기 위해서 봉화에서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또 국민들에게 많은 이미지를 주었던 대통령이 이렇게 퇴임 이후에 이런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서면서 또 국민들에게 이런 영향을 주는구나라는 좋은 선례를 남기셨던 그 봉화에서의 생활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대검의 조사 수사로 인해서 종료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특히 저는 이제 재임 중에는 제가 민정수석으로 또 이후에 이제 제가 그 변호인으로서 대통령을 잘 모시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